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6월 27일 금요일 시작합니다. 독일과 스웨덴은 자신들의 역사적 과오를 성찰하고 단죄했다. 메르켈과 팔메 총리는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고 극대화하지만 폭력은 확실히 처벌한다. 폭력이 그들의 아픈 과거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했다. 과거의 과오를 청산하지 못하고 용인하고 또 반복한다. 배부를 수 있다면 정치인의 범죄를 너그러이 용인한다. 역사인식의 차이가 현재의 수준을 결정한다. 어제 있었던 위기의 시대, 메르켈 시대는 출간 기념 좌담회에서 나온 말들 중 일부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 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일양 송전탑 설치 반대, 주민 움막, 철거하는 이른바 행정대집행에 투입된 경찰력, 그 투입 경비가 무려 100억 원이나 들었답니다. 그런데 쓸 돈 100억 원. 네.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했다는 새누리당 비대위원,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한 비대위원의 얘기도 있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의 희생 병사들, 혹시 왕따 시킨 가해자가 아니냐, 김관진 국방장관의 그런 말들을 두고 유가족이 반발했었는데, 내일 합동 연결식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내년 최저임금 타결됐습니다. 올해 10원보다 7.1% 인상한 5,580원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전교조가 오늘 대규모 조퇴 투쟁을 벌여서 지금 광화문과 서울역 일대에서 거리 선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수원이 혹 때려다가 혹 붙인 사연이 있습니다. 오늘 기사는 아니지만 조금 하루쯤 놓쳤지만 그냥 이따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스코트 이름을 이쁘게 지어달라, 그런 캠페인을 벌였다는데, 핵을 없애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거 몰려가지고
곤혹스러운 이름들이 많이 와서 중간에 허둥지둥 이거 그만두고 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고정 코너들은 그대로 가고요. 오늘 진짜 인터뷰 코너에서는 참여정부 당시에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을 전담했던 행정관이었고 그 이후에 서울시 정무수석 비서를 하기도 했던 권오중 씨 연결해서 청와대 인사, 난맥상, 검증상의 문제 이런 것들 이모저모 묻고 들어보겠습니다. 연희 때처럼 마찬가지로 게시판 기탄 없이 써주시고요. 어제 같은 날은 너무 뉴스가 폭주해서 거의 들여다보질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짬짬이 계속 소통하도록 애쓰겠습니다. 또 하나의 공정 언론, 국민TV 뉴스. 한국의 오프라인 뉴스, 온라인 여론, 국민TV 뉴스에 접속하시면 한눈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진짜 언론, 국민TV 뉴스. 뉴스.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국민TV의 자매 인터넷 신문, 국민TV 뉴스에 지금 접속하세요. 네, 국민TV 뉴스 안은필 기자로부터 뉴스 브리핑 받는 시간입니다. 안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밀양 송전탑 경찰역에 100억 원이나 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송전탑 반대농성장 강제철거 행정대 집행일인 지난 11일까지 254일 동안 전국 각지에서 38만 1000명의 경찰이 투입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중 현지에서 숙식한 경찰은 33만 명 정도였고 숙박비, 식비 등 총 비용은 99억여 원에 집계됐습니다. 이에 대해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는 힘없는 어르신들을 무참하게 진입하려고 경찰력을 과다 투입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다며 공권력 투입과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등 실태에 대해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30% 후반대로 떨어졌다. 이것은 물론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니까 기관 간의 수치를 단순 비교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새누리당 모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모 비대위원이라 그랬는데 알아내려면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겠지만 어디서 아마 자체 조사한 거겠죠? 예. 자세한 데이터는 없는데 그렇게 추정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새누리당 모 비대위원은 어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30% 후반대까지 떨어졌다며 730 재보궐선거까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새누리당 자체 조사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까도 하루에 한 건씩 양파 속처럼 새로운 비리를 보여주고 있는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표절 논문으로 정교수가 됐다. 이런 주장이 또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의원은 김 후보자가 한국교원대 정교수 승진 심사 때 다른 학자의 저수를 베껴 쓴 논문을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난 2002년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승진할 당시 제출한 2편의 논문 가운데 한 논문이 이에 앞서 발표된 다른 학자의 논문 상당 부분을 베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후보자의 부교수 승진 논문 표절 의혹도 제기한 유 의원은 부교수에 이어서 정교수 승진에서도 표절 논문을 대표 연구 업적으로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자질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대체 이 김 후보자는 이걸 교수나 학자라고 불러도 되는지 제자 아니면 다른 학자들 거 베껴 쓰는 건 기본이고 수업도 반만 하고 그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월급도 반만 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무슨 교육부 장관 겸 사회 담당 부총리를 하겠다고? 돈 많아서 여기저기 흘리고 다니는 사람이죠.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승용차에 5천만 원이 더 있었다는 주장이 있어요.
예, 박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박 의원의 운전기사 김모 씨에게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운전기사 김 씨는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한 3천만 원 외에 지난 5월 말에도 5만 원권 다발로 3천만 원과 2천만 원이 박 의원의 가방에 들어있었다며 자신의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인천의 한 구의원 당선자를 소환 조사하는 등 자금 출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새누리당이 재보궐선거 공천을 신청한 전 의원들에 대한 재입당을 모두 다 승인해줬죠.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다음 달 재보궐선거 공천을 신청한 정미경, 진성호 전 국회의원과 김동식 전 김포시장, 이세종 전 뉴욕 한인회 회장 등 4명에 대한 재입당을 승인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지난 총선 당시 공천 결과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이번에 재보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 희생장병 유족들 결국 내일 합동 연결식을 치르기로 했네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예, 동부전선 GOP 총기 난사 사건의 희생장병 유족들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아 전면 중단했던 장례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유족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통해 희생 장병들의 명예를 지켜준 만큼 지체 없이 장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장례 절차를 무기한 연기하는 극단적인 결정을 하게 된 것은 희생 장병들이 불명예스럽게 땅에 묻힐까봐 염려했기 때문이라면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군에 맡길 수 있도록 정부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닌데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해병대에서도 이랬고, 이 22사단에서도 몇 년 전에 또 있었고. 신세대 장병, 사병들 관리를 아예 완전히 새로 접근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임병장이 총기를 난사했을 때 그 총에 맞은 피해 장병들, 피해 병사, 장병이라 그러면은 장교와 병사 이거의 합친말 아닌가요? 피해 사병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당시에 장교가 총을 맞았습니까? 그건 아니죠. 당시는 없었죠. 예. 예. 그 피해 병사들의 응급 치료가 지연됐다. 그래서 총상에 의한 직접 사인이 총상에 의한 게 아니고 과다출혈이다.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시간가량 늦어졌다 이런 말도 있던데 국방부가 조사에 나섰다고요? 예, 국방부는 오늘 총기 난사 사건 때 사망자 및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가 지연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초기에 부상자 구급을 늦게 했다, 응급치료를 늦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늦었는지 이런 부분도 다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어제 대국민 호소문에서 군이 발표한 총상에 의한 사망보다 과다출혈에 의한 사망이 의심되는 소견이 나오고 있다며 사건 당시 군의 응급조치가 지연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네, 어제 JTBC 뉴스9 그 손석희 앵커 뉴스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 사망한 어느 병사의 외삼촌이 미국에서 와서 유가족 대표단에 합류해서 좀 적극적으로 활동했던데 들어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초기 그 구급 조치가 상당히 대단히 미약했던 것으로 이런 얘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전하던데 제가 그걸 대신 전하기는 조금 좀 끔찍하고 참담한 얘기여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신들의 상태로 미루어봐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어갔다. 이런 게 검시 의사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랍니다. 임모 병장 수술은 마쳤고 조사 상황 지금 어디쯤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육군 중앙수사단은 오늘부터 임 병장이 입원해 있는 국군 강릉병원에서 대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수사단은 임 병장 측 변호인이 입회한 가운데 범행 동기와 사건 당일 상황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임 병장은 평소 집단 따돌림에 시달렸으며 특히 사건 당일 동료들이 자신을 비하한 데 격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단은 앞으로 임 병장은 물론
부상자들과 13소초 부대원들의 진술을 종합해 사건을 재구성한 뒤 임병장의 몸 상태가 회복되는 대로 현장 검증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네, 그 붙잡히기 직전에 적었다는 A4 용지 한 3분의 1가량에 적었다는 메모, 그것의 공개를 두고도 유가족들과 국방부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던데, 첫날은 왕따 이런 것은 없었다 이러더니 이제는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루하루 지금 뭐가 달라지네요. 예, 국방부가 말이 바뀌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건 말이 바뀌는 모습이라기보다는 네. 말 바꾸는 작태죠. 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다음 달 초 국빈 방문한다고요? 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가 다음 달 3일과 4일 박근혜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을 국빈 방한합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다음 달 3일 한중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을 하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진핑 주석은 한국만 단독 방문할 예정인데요. 북한에 앞서 한국부터 방한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 정상은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양국의 협력 방안, 지역 및 국제 문제 등 다양한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네, 세월호 침몰 73일째입니다. 수색 상황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나흘간 유속이 빨라지는 대조기입니다. 수색 작업이 더욱 더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 합동사고 대책본부는 오늘 새벽 1시부터 1시간 반 정도 선체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미 구조자를 찾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현재 미 구조자는 11명입니다.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석환 금수원 상무 구속영장 청구됐네요. 예, 검찰은 오늘 이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범인 도피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5일 자신의 딸을 만나기 위해 경기도 수원 영통구의 한 공원 주차장을 찾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유 전 회장의 자금을 관리하는 최측근 중 한 명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비교적 빨리 타결이 됐어요. 내년도 최저임금 5,580원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1% 370원 인상된 5,58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오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밤샘 협상을 벌인 결과 이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안을 최종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간당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 근로자의 월급은 올해보다 약 7만 7천 원이 오른 116만 6천여 원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은 노사 이의 신청 등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8월 5일까지 최종 고시해야 합니다. 네, 표결 결과를 들어보니까 18명이 찬성하고 9명은 기권했더군요. 총 27명의 그 협의체 멤버들 중에서요. 지금 5시 49분이니까 48분이군요. 한 10분쯤 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네요. 거리 선전전, 전교조 교사들의 거리 선전전, 광화문과 서울역 일대에서 연다고 하죠. 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오늘 서울 광화문에서 조퇴투쟁에 참가하는 전국 조합원들과 함께 대국민 선전 퍼포먼스를 연 뒤 서울역까지 거리 선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오후 6시부터 서울역 앞에서 전국 교사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교조 측은 각 학교에서 교장이 조퇴원을 결제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조합원들이 징계를 감수하면서 참가했다며 서울조합원 400명 등 1,500여 명이 오늘 집회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교조는 이번 조퇴투쟁이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정치적 탄압에 맞서는 조합원들의 절박한 투쟁이고 조퇴 역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이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조퇴는 그냥 근로자들의 권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조퇴원에 써가지고 내면 상급자가 사인하고 그럼 조퇴 처리하는 거죠. 네. 이게 무슨 형사처벌의 대상 운운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서울대병원하고 경북대병원 해당 지역에서 거점 병원들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들인데 의료 민영화 반대 하루 파업에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에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본부 소속 노동자들이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는 간호사와 일반직 등 500명이 파업에 참가했지만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인력은 정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건의료노동조합은 내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병원이 영리자회사를 만들어 여행업과 숙박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네. 한수원이 이미지 좀 개선해보자. 그래서 마스코트 장명 캠페인 열었는데 본전도 못 찾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누리꾼들이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꼬집는 이름을 대거 선보였습니다. 한 누리꾼은 핵발전소가 폭발하면 다 죽는다며 다죽이라는 이름을 제안했고, 다른 누리꾼은 방사능에 피폭되면 주변 모든 것들을 다 변하게 하니 트랜스포머가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외에도 언제 터질지 몰라 무섭다면서 무섭이와 두렵이, 또 시한폭탄, 재앙이 등으로 응모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사고가 나면 관계자들은 도마뱀 꼬리 자르듯 다 튈 것이라는 의미를 담았다며 꼬리를 추천한 이도 있었습니다. 다주기, 무섭이, 네. 시한폭탄, 재앙이. 참 아이디어들 기발하십니다. 그래서 뭐 이거 계속 한답니까? 도중에 허겁지겁 그만뒀습니까? 예, 이게 이 보도가 나온 뒤에 네. 허겁지겁 블로그에 올라와 있던 이벤트를 없앴습니다. 예. 그럼 저 뭐 블로그 이벤트 할 때 내걸었던 상품은 누가 가져가나요? 가져가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예, 농담이에요. 한반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15년째 증가 추세다. 뭐 예측은 했는데 그 증가량이나 강도가 문제겠죠? 예, 대기 중 온실가스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이산화탄소가 한반도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지난해 한반도의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가 402.4ppm을 기록해 관측을 시작한 1999년 이래 15년째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15년 동안 연평균 증가량은 2.1ppm으로 전 지구 평균 증가량인 2ppm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온실가스인 육불화황의 농도도 지난해 8.6ppt로 전년도에 비해 0.4ppt 증가했습니다. 육불화황이요? 와, 나 이거 어려운 말이네요. 무슨 화학 시간에 나오는 건가? 아무튼 이게 몸에 안 좋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뭐 PPT, PPM 숫자가 많이 나오면 이 라디오 매체는 참 청취자분들께 송구해요. 이 숫자를 안 전할 수도 없고 전하면 이게 잘 감이 와닿지 않고 애로가 많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안 기자.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의 안은필 기자였습니다. 5시 53분 막 들어왔는데요. 게시판 잠깐 보고 들어가죠. 붉은 늑대께서 이산화가스, 산소가스죠. 육불화황이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공부는 안 했지만 소속은 문과여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육불화황도 모르겠고 이산화가스도 뭔지 모르겠고. 이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말 패러디해서 이렇게 골려주려고 하신 말씀 아니세요? CO2를 뭐 이산화가스 이렇게 읽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전 또 깜짝 놀랐네요. 저희가 무식한 말씀 드렸나 하고. 시닉이라고 읽어야 됩니까? SIENIC. 전교조 선생님들의 조퇴투쟁에 반대합니다. 법외 노조 판결 자체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분노합니다. 하지만 진보 교육감들의 참교육 정책을 교육 현장에서 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온 국민들의 전국적인 공감대와 지지를 받는 게 필요한데 전교조 선생님들의 조퇴투쟁 방향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교조 선생님들의 조퇴투쟁 방향은 13곳의 진보 교육감들을 고립시키고 나아가 박근혜 정부와 수구 언론으로부터 프레임에 휩쓸려 탄압의 명분을 주는 투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길 바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네,
아주 본인이 갖고 계신 생각을 짧게 아주 잘, 이 찬반 동의 여부를 떠나서 말이죠. 확실하게 논지를 펼쳐주셨습니다. 시닉님 고맙습니다. 대단히 논쟁적인 소재를 건드리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답을 내거나 그를 토론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앞으로 일테면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올려주셔도 좋고, 마이크 빌려드릴 테니까 언제라도 해주시고, 그러면 저랑 얘기도 하고 그러면 훨씬 파급력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하나 또 있었는데, 제가 지금 이거는 아직 확인은 못했는데요. 왕싸가지님이 올려주셨어요. 노무현 대통령 차명계좌 있다 이래가지고 징역 8월 가서 실형 살고 나왔죠. 조현호 전 경찰청장 출소 한 달 만에 차명계좌가 사실이라고 또 헛소리를 하고 다닌답니다. 왕싸가지님 주장에 따르면. 정말 그렇다면 이 인간 문제가 있군요. 자기 이제 가서 몸으로 고생하고 왔으니까 분이 나서라도 계속 이렇게 짓거리고 다니겠다 이런 겁니까? 뭡니까? 명색이 외무고신가 합격해가지고 경찰의 특채처럼 가서 고생은 거의 안 하고 그냥 양지만 있다가 나온 사람인데 참 인격을 의심하게 하는 거군요. 노무현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남자답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자기가 수사기관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사법부의 판단에 이렇게 앙앙불락한다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 소양이 안 돼 있다. 어떻게 이런 자가 경찰 총수를 지냈나. 대단히 불쾌하군요. 안 기자, 이것 좀 왕싸가지님이 올리신 거 네. 이거 좀 찾아가지고 그 측근한테 연락을 하든지 하든지 해서 좀 상보를 좀 알아봅시다. 이런 것은 앞으로의 사법 정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엄벌되어야 할. 장사미사가 술 마시다가 그냥 이런 말 해도 곤란한 건데 명색이 국록을 30년 가까이 먹고 잘못돼서 처벌까지 받고 나와서 이러고 돌아다닌다는 것은 무슨 박중훈이가 주연했던 동네 깡패에 나오는 그런 양아치 짓도 못한 것 같군요. 금요일 오후에 갑자기 또 열받게 하네요, 이 사람이. 내추럴 파레트님이 다소곳한 어느 여인의 사진을 올려주셨습니다. 뭔가를 메모하고 계시군요. 여기 게시판에 난 사진을 어떻게 다운받을 수 있거나 그거 할 수 있나요? 이 사진은 제가 좀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네요. 수첩에 적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거 데스노트 아니냐? 국물도 없수다님께서는 낙서 중 미안하다 창그가. 네, 아주 유머 감각이 뛰어나십니다. 개놀당 박멸께서는 논문 도적질 한 자를 교육부 장관이라 박상은이는 돈 찍어내는 기계구만. 개놀당이 박멸돼야 대한민국이 사는데 라고 분노를 표현해 주셨습니다. 수호천사짱 양정대 기자한테 질문 하나 남기셨네요. 네, 이거 아마 페이지가 확 넘어가 버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야당의 전략이라. 석양의 건맨님까지만 읽고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이강윤님, 오늘 뵈면 이틀간 막막합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막막하다고. 송전탑 강제철거 비용에 100억 원을 썼다고라. 하하, 참 기가 막히네요. 누가 다 처먹었는지 국정조사하라. 야당은. 박근혜 지지율이 아직도 30%대라고라? 한 자릿수도 아까운데. 네, 저도 그렇습니다. 고라. 이틀간 막막하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에피타프님께서 또 길게 써주셨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봐서 전해든지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 가시죠.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래요.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케이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쉬어.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뭔.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날씨 이야기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 서울 29도, 대구 32도 등 대부분 지방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낮 동안에는 자외선 지수도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올랐습니다. 다만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 오후 늦게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량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아침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에서 40mm 정도,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레는 대체로 맑아지겠지만 오후부터 강원과 경북 북동 산간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장마전선은 다음 주 후반에 다시 북상해 남부지방에도 장맛비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한편 오늘 진도 해역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바람과 파도는 잠잠하지만 중조기가 이어지면서 유속은 약간 빠릅니다. 바다의 물결은 진도를 포함한 대부분 해상에서 비교적 낮게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변현주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만우절인 4월 1일 오늘 거짓말처럼 30명도 채 안 되는 취재 제작 인력으로 거짓말처럼 매일 1시간짜리 생방송 뉴스를 만드는 TV방송을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박보아 PD. 국민TV 뉴스 유지연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국민TV의 첫 TV 프로그램은 밤 9시 당신의 진실한 메신저 뉴스K가 있습니다. 뉴스K, 국민이 세운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뉴스K 황준호 팀장 나와 있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기요. 예. 그 조현호란 작자가 예. 작자라고 해야 되겠어요. 뭐 출소 후에 나와가지고 뭐 또 차명계좌 운운했단 말 들었어요? 그 소식은 못 들었습니다. 그렇죠. 아, 예. 이거 우리가 이게 기자라고 하면 안 돼, 어디 가서. 청취자 게시판에 벌써 쫙 올라와 있고 URL도 주셨는데, 부끄럽지만 예. 나도 이거 보고 알았거든요. 근데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세게 한번 맵게 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친구 이제 빵에 가서 8달 살고 나와서 분하다 이거지. 그래갖고 막 이 소리를 떠들고 다닌대요. 차명계좌 진짜 봤다, 이렇게. 예. 이런, 정말 확 욕을 한번 해주고 싶은데. 거기, 오늘 주요 뉴스는 뭡니까? 예, 몇 가지 중요한 사회 이슈들이 오늘 있는데요. 네. 일단 삼성전자 서비스 노사가 그래. 어제 삼성전자 본사와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그동안 서비스 노동조합들 2명이나 사실 사망을 그랬죠. 했는데. 한 달 전쯤에 지방에서 한 분이 자살하고 그랬죠, 왜?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임단협을 어떻게 한다는 기본 가이드라인에 합의를 하고 네. 또 그걸 이제 각
그 삼성전자 서비스라는 거는 협력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각 협력사별로 단협을 하도록 해서 오늘 원래는 총회를 통해서 통과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노조에서 네. 어제 합의된 거를. 그런데 갑자기 밤사이에 삼성전자가 독소 조항을 거기다 집어넣어와가지고 오늘 그 노조 총회가 다 무산이 되고 일단 설명회로만 바꾸면서 다시 협상을 하기로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판에 지금 삼성이 재를 뿌린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독소 조항 몇 개를 집어넣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잘못되게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독소 조항이요. 예.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지난달에 네.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알아요. 예. 그래서 지금 서초동 앞에서 노숙 투쟁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38일이 됐는데 네.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재를 뿌린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뭐 시신 탈취 소동도 있고 막 복잡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일이 있었고. 아니 그나저나 글로벌 의견이 달랐고요. 예. 글로벌 뭐 넘버원 기업 어쩌고 뭐 기업 가치만 몇 조 달러고 이런 회사에서 이렇게 착취적인 AS 운영이던데. 예. 그나마 그 돈 몇 푼 한다고 또 독소 조항을 넣어서 재를 뿌려요? 그렇습니다. 그 돈 결정된 게 뭐 한 달에 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작년 말에 어떤 분이 그 천안에서 사망하시고 나서 예. 삼성전자 노동자들 얼마나 낮은 돈을 받고 서비스 AS 센터 기사분들이죠. 그러게요. 있는지가 알려졌는데 그때 뭐 한 달에 뭐 100만 원도 안 되고 그런 돈이었는데요. 깜짝 놀랐어 나도. 예, 사실 이번에 합의된 금액도 거기서 살짝 올라가는 금액입니다. 근데 그나마 그거 갖고 또 저 위세를 부린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한겨레 신문에 지상파 방송의 수익이 2년 새 감소했다 이런 기사가 났는데 네. 그렇게 나쁜데도 불구하고 더 엎친 데도 접친 격으로 이번에 월드컵에서 쉽게 말하면 월드컵 장사 제대로 못했습니다. 손해 되게 많이 봤다며요. 예. 그리고 재판매라고 해서 지상파들이 그 중계권을 받고 이거를 또 국내에 있는 다른 방송사들에 파는 이것도 거의 잘 안 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상파 월드컵 장사 망했다. 라는 리포트를 오늘 보도해 드릴 예정. 어떻게 해서 망했는지에 대해서. 그게 뭐 우리가 8강까지 갔어야 손익분기점에 이르를 만큼 TV 중계권료가 비쌌다며요. 그렇습니다. 그럼 저 홍명보 감독한테 구상권 청구하면 되겠네. 예, 그리고 그런 성적도 성적이지만 지금 이 월드컵이 사회 분위기가 그렇죠. 안 맞았고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아, 세월호만 해서 304명이고 뭐 장성 요양병원에 저 동부전선에서의 뭐인데 지금 우리가 고향 화재 그래 맞다. 그것도 있었다. 이게 지금 가서 공차고 그럴 때입니까? 더군다나 브라질 사람들 난 이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우리는 축구는 사랑하지만 브라질 경제를 파탄하고 민중을 외면하는 월드컵은 싫어한다. 예. 야, 이 말 참 멋지던데. 그리고 이제 오늘도 전교조 조퇴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00명 정도 선생님들이 서울역에서 그 집회도 갔고 5시에는 청와대 항의 서한도 전달하고 또 오늘 저녁 때는 전교조 지키기 희민 결의 대회라는 걸 하는데요. 뭐 지금 일단 그 법의 노조 문제도 있고 또 박근혜 퇴진 교사 선언을 했던 284명 교사들에 대해서 징계하려고 하는 전체를 다 검찰에 고발하는 초유의 일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이 정교조 선생님들 물론 그 박근혜 퇴진 거기는 전체가 다 정교조 선생님들은 아닙니다. 아닌데 어쨌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볼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국회에서는 뭐 오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점점 더 이 인사청문회 때리기가 심해지는데 그러면서 뭐 야당이 제일 뿌리고 있다느니 또 노무현 대통령이 명패를 집어던진 데서부터 청문회 폐해가 시작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 그거야 진짜 말도 안 되네. 그건 50특위 청문회고 그렇습니다. 장관 인사청문회는 새누리당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이 대표할 때 만든 거예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 기사로 많이 보셨겠지만 한국갤럽에서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7인회 4인회, 만만회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며칠 동안은 만만회가 주목을 받았는데 아니다. 실제로는 원래 했던 4인방이다. 여전히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실체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다음 이따 뵙겠습니다. 뉴스를 보죠. 지금까지 뉴스K의 황준호 뉴스팀장이었습니다. 사람은 곧 하늘이다. 우리 사람은 모두 골고루 잘 살 천부적인 권리를 하늘로부터 받고 태어났다. 침략,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한번 정말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 우리나라가 일본 놈한테 압박당하고 소위 한일 늑약이 맺어져가지고 나중에 나라를 다 뺏겼어요. 동학 농민들을 다 때려 죽였기 때문에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농림부 장관을 지냈던 김성훈 미디어 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의 말이었습니다. 미완으로 끝난 동학 농민운동.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민주 시민의 꿈.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연글고 있습니다. 국민점TV에 접속하셔서 조합원 가입하기를 클릭하심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좌절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조현오 전 경찰청장 얘기 들었어요? 아니요, 저는 들었는데. 못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뉴스들만 눈에 보니까 그래. 이자가 예. 징역 8월 살고 얼마 전에 만기 출소해서 나왔잖아요. 예. 나와서 또 그 말 떠들고 다닌대. 노무현 차명 계좌 진짜 있다. 자기 봤다. 한 번 이제 죗값을 치렀으니 다시는 죗값을 안 치를 거다. 동일 저기로. 네. 이런 막 갚아도 못 되는 이런 양아치 정도의 경찰청장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 양 기자님은 생각하십니까? 제가 언제 한번 테러를 해볼까요? 멋져. 이거 녹음해놓을게. 네? 왜 그런데요, 진짜? 그러니까 정말 미친 X 아니야 그거? 참 내가 저 기자할 때 한번 밥을 같이 먹은 적이 있는데 자기는 일반 경찰들하고 달리 외무고시 출신이고 은근히 또 얼굴이 하얗게 백면 서생처럼 순하게 생겼잖아요 겉보기에는. 그래갖고 자기는 무과가 아니다 이거야. 엘리트 경찰이라고 얼마나 막 이러는데 근데 이게 제가 이왕에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면 더 해도 돼요. 오늘 새누리당의 그 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개진태라고도 하대. 막말 논란에 매번 휩싸이는 그 막말의 배가. 예. 이 김진태 의원이 오늘 아침에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인사청문회제도 관련해서 내가 작년에 보니까 나는 국회의원 하면서 보니까 인사청문회든 국정감사든 이게 의원들이 좀 너무 이 증인들이나 예. 이런 사람들을 너무 좀 이렇게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비하하고 이러더라. 예. 이러면서 이 인사청문회 제도를 이제 바꿔야 되는데 이 얘기를 당에서 하니까 이제 자기도 앵무새처럼 따라 하는 거겠죠. 그런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게 50 청문회 당시에 명패.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전두환이 증언대에 서가지고 이 광주 유혈 학살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이 자위권 폭도 세력에 대한 자위권 발동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아수라장이 됐었고 그렇죠. 청문회장이 예. 그러면서 이제 정회가 선포되니까 전두환이 이렇게 자질을 떠서 나가려고 하니까 이 정말 분기탱천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명패를 집어던졌잖아요. 그렇죠. 유명한 사진 사건. 그렇죠. 그런데 오늘 김진태 의원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게 TV로 방송한다고 해서 다 청문회 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TV로 방송 내보내고 이러니 의원들이 정략적으로
이 청문회에 임하는 거고, 예. 그게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명패 던진 이게 처음 사례였다. 그러니까 시초였다. 예, 효시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다 그것 따라서 카메라 앞에서는 쇼들을 하느라고 광분한다 지금 이거죠? 그렇겠죠. 그런데 예. 이게 그러니까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과가 분명히 있을 거고 이렇더라도 아니 고인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이고 또 이미 고인이 되신 분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참 오늘 되게 오전부터 별로 이렇게 참 하루가 내키지 않던데 방금 조현호 전 청장 얘기 들으니까 정말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말이 없네요. 예, 무슨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적 진영이나 이걸 떠나서 인간의 기본적인 양식과 상식에서 생각해보잔 말이죠. 그렇죠. 이거는 이거는 폐륜이자 양아치지 양아치. 제가 지금 우리 그 시청자 게시판에 뜬 걸 보고 솔직히 전 뒤늦게 알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우리 그 9시 뉴스 하는 뉴스 팀장도 모르고 있고 양 기자도 내가 일부러 물어봤어. 그러니까 우리들은 저도 사실 모르고 있었어요. 뭐 명색이 언론인이고 전문 기자 전문 언론 직업적 언론인이라고 하면서도 이런 정보에는 늦었는데 금요일 오후지만 이건 분노해야 할 사안 같긴 하겠어. 아, 이게 진짜 기본적으로 이게 시청만도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이게 좀 왜 그런답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거지. 억울하다 이거지. 자기는 억울하게 옥살이 하고 와서 왜 뻗대는 심정이 있잖아요. 왜 그 일반 잡범들이 그러거든? 무슨 성추행 미수범 이런 놈들이 빵에 갔다 와서 살고 나오면 신고한 여자 집에 가가지고 막 막 소동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아니, 최소한 경찰청장 정도 했으면 정말 진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확 조현호 특집으로 바꿔버려 이거? 아, 정말 슬프다. 이거 언제 적절한 시점에 기자 칼럼 이런 거 한번 써요. 저희 아마 사회부에서 쓰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정가 산책해 봅시다. 대통령 지지율 또다시 급락한다는 조사 결과 잇따라 나오고 있어요? 여러 군데 거 모았습니까? 지금 갤럽에서 나온 조사 결과 얘기는 아마 청취자분들이 많이들 들으셨을 거고. 그래도 한 번 더 전해주세요. 예. 그 갤럽에서 나온 조사 보면 지금 갤럽이 대체로 그 박근혜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가 대체로 높은 편입니다. 다른 데 비해서 한 10포인트 정도 이렇게 높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었고 그것 때문에 한때는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정평가가 훨씬 더 높아졌고 특히 수도권에서 이 민심의 가늠자라고 하는 수도권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40% 초반대로 폭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지금 새누리당 내부에서 오늘 제가 의원들이 많지는 않아서 한 2명 정도 만나봤는데요.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 문화일보에 보도가 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비대위원이 한 말? 비대위원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30%로 폭락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났는데 그거 어디 거래요? 그 진위 여부를 확인을 해봤는데 두 사람 모두 탐구를 하는데 한 명은 친박 핵심 의원 중에 한 명인데요. 이 의원이 얘기한 뉘앙스는 딱 그겁니다. 여의도 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대요. 그렇겠지. 여의도 연구원 조사인 것 같고요. 이 30% 지지율이 전체 지지율은 아니고 수도권에서 30%대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건 지난번 갤럽에서도 39로 한번 떨어진 적 있었어요. 아, 서울만. 그때는 서울만 그랬었죠. 그렇죠. 경기, 인천은 아마 제가 알기로 40% 중반까지 넘어갔던 것 같아요. 서울만 39%가 예. 그래갖고 그날 제가 JTBC 뉴스9하고 인터뷰한 기억이 나요. 예. 그런데 새누리당의 그 의원, 친박 핵심 의원이 굉장히 좀 긴장하면서 한 얘기가 그겁니다. 지금 정홍원 국무총리 60일 만에 지금 사의를 반려하고 다시 총리를 유임시킬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라고 왜 문제의식이 없겠냐.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자기도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고 인사 실패에 대해서 어쨌든 여당이 전체적으로 좀 국민들한테 비판의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아는데 그런데 야당이 지금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나선 거다. 이게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을 하니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방어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 여론조사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통 여의도 연구원 조사는 제가 뭐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정치권 언저리에서 나오는 여론조사 중에서 그나마 좀 굉장히 뭐랄까요, 그 신뢰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 여론조사인데 이 새누리당의 자체 여론조사이기도 한 그거에서 이 수도권의 대통령 지지율이 30%까지 내려갔다는 건 비상이겠네, 비상.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새누리당의 정당 지지율이 굉장히 야당보다 높게 나오는 게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에 지금 엎어가게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30%로 폭락을 했다는 건 결국은 새누리당의 정당 지지율도 그 이하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그렇지. 굉장히 높은 거고요. 예. 그렇게 보면 2730 재보궐선거, 특히 수도권이 지금 6군데 있고 네. 충청권이 3군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새누리당으로서는 당연히 지금 엄청나게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초비상인데 어제 청와대에서도 대형 사고를 친 거 아닙니까? 국무총리 뭐 재임명인지 유임인지 뭔지. 예. 그거 여진이 아무튼 저 안대희, 문창극, 정홍원, 안문정 이 라인이 아주 쓰리톱? 뭐 쓰리백?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이거. 예, 뭐 심란하겠어요 새누리당. 근데 저가 아까 우리 뉴스 브리핑에서도 문화일보 기사를 이제 언급하면서 여기 내부 기자가 그걸 잠깐 전했는데 출처는 없었어요. 근데 새누리당 비대위원이라고 하니까 출처 안 밝혔다면 여의도 연구소 조사일 텐데 거기께 사실 신빙성이 제일 높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간단치 않구나 싶고 총리 인사가 망사로 되어버렸는데 그 데미지가 국민들 사이에 퍼져가면서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거를 잘 지금 캐치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지금 인사청문 제도 때문에 사실은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다 이렇게 지금 새누리당이 주장을 하는 건 이게 사실 국민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말씀드렸듯이 그런데도 이 새누리당이 그렇게밖에 지금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지금 완전히 몰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제가 만났던 다른 비주류 의원, 그러니까 친박계 의원은 아닌데요. 비주류 중진 의원인데 이 사람 말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730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새누리당이 바짝 긴장한다 이런 말씀을 어제도 드렸고 이제 제가 좀 전에도 드렸는데 이 비주류 의원의 얘기를 그대로 옮기면 아마 730 재보궐선거도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이 일선에서 정면 돌파하려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선거 때도 마찬가지였고 특히 이제 730 재보궐선거도 지방선거에 못지않게 아니 그거보다 의회 권력의 이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중요한 얘기가 될 것 아닙니까? 과반 깨지고 뭐 할 수 있으니까 박근혜 마케팅을 더 세게 하겠다? 그렇죠. 그런 취지로 지금 일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사실 자기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은 좀 자기 판단으로 이 상황을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를 좀 갖고 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자기는 해석을 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핀치에 몰릴수록 생각이 좀 좁아지는 경향이 있죠. 일반적으로 인간은. 그렇죠. 예. 그나저나 우리 양 기자는 하루에 의원들을 몇 명쯤 만나요? 뭐 국회가 열려 있으면은 오며 가며 얘기 듣고 뭐 점심 저녁 먹고 뭐 이러다 보면 뭐 10명 이상 만나는 날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뭐 1명도 못 보고 가는 날도 있죠. 역시 에이스 기자는 달라. 의원들을 하루에 한 10명쯤 해치운다 이거죠? 이거 그냥 오며 가며 손잡고 악수한 뒤에 복도에서 뭐 한 1, 2분 얘기하는 경우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겸손하게까지. 자, 그래서 그러나요? 보수 언론들도 일제히 대통령 비판하고 나섰던데 강도나 사용하는 어휘가 상당히 언중 유골입디다. 그런데 이제 이 보수 언론들이 일제히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정홍원 총리 유임에 대해서 이 비판의 목소리를 세우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어휘나 표현들이 굉장히 좀 강도가 세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그 과정이 결국은
이 여권 지지층의 결속을 유도하는 음흠. 그런 또 정치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일 수도 있겠죠. 예. 그동안에 수차례 뭐 그런 일들이 많았었고, 뭐 대표적인 게 2012년 4월 총선 때 총선을 앞두고 비상대책위원회 꾸려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새누리당이 패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었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선거를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 그러니까 여론조사 공표가 가능했던 그 시기인데요. 그때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이 보수 언론들이 일제히 2, 3일에 걸쳐서 이 새누리당 참패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각을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그리고 같은 해 대선 때도 마찬가지로 이 당시 이제 민주당이죠.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상승되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은 하락 내지는 다소간의 정체 양상을 보이면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다는 얘기를 선거 일주일 상단으로 그러니까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들어가기 직전에 그렇죠. 그때 또 집중적으로 보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을 또 이제 정말로 정면으로 비판하겠다는 취지보다 지금 이렇게 가면 730 재보궐선거 큰일 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조선일보가 발신하는 거야, 발신. 그렇겠죠. 그렇게 네. 봐야 되겠죠. 예. 아무튼 참. 근데 중앙일보는 조금 묘하더라고. 아직도 화가 안 풀린 것 같아, 중앙 애들은. 자, 뭐 이제 결국 핵심을 다 짚어주셨는데 짧게. 예. 일단은 730 재보선 가기 전에 장관들 청문회라는 고비를 하나 넘어야 되잖아요. 어차피. 그렇죠. 예. 요때 어떻게 프레임이 짜지느냐가 향후 전국의 1차 소분수령 정도는 되겠죠? 그렇죠. 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나온 얘기는 오늘 나온 얘기는 그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사회부총리를 겸하게 됐죠. 아, 참 김명수 교육부 장관 미안한데 잠깐만. 네네. 이름을 바꿨어요. 어떻게요? 김양파로. 까도 계속 나오나요? 그러니까 기사 쓸 때 김 후보자 같은 경우에 실제로 지금 교육계 수장으로서 과연 정말 자격이 있겠느냐 이제 이런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권의 1차 타겟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고요. 네.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낙마를 시키겠다 이런 생각이 거의 굳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의혹들이 제대로 해명되지 않으면 이 정성근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까지 이들에 대해서도 나를 바짝 세우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 청와대의 입장을 좀 추정을 해보면 대체로 이런저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야당이 어느 정도로 이 문제에 대처하느냐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여당은 어쨌든 청와대의 의중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야당이 결국은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과 함께 실제로 낙마를 시켜야 되겠다. 도저히 이 사람은 우리의 교육수장은 안 된다라는 그 국민적인 공감을 얼만큼 끌어낼 수 있는 앞으로의 행보 이게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았으니까요. 그걸 차분히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임명해버렸을 때 참 이게 총리와 달리 투표 과정이 없으니까 표결을 안 거치니까 닥쳤던 개가 될 수 있단 말이지 사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무력감 쪽으로 가버리면은 다시 옛날에 민주당으로 가는 거고 여기서 반전을 시킬 수 있는 힘을 발휘하고 보여준다면 앞으로의 야당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데 사실 그게 참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아까 우리 청취자분께서 양 기자님 나오면은 물어봐달라고 하나 써주신 게 있었는데
여기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기로 한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켰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야당의 전략은 무엇인지, 그냥 말싸움만 하고 말 것인지 정말 궁금하네요. 라고 수호 천사장께서 아주 일찍 질문을 올려놓으셨어요. 야당 얘기지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사실 이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고요. 이미 이제 제기도 했는데, 네. 정홍원 총리가 사의를 표명했고, 사의 표명 직후에 청와대에서 민경욱 대변인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했다. 다만 이 세월호 참사 수습이 끝날 때까지는 좀 일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다. 이제 이렇게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은 국회로 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직 총리가 있는 상태에서 인사청문 요청안이 왔지만 이거는 사의를 수용을 했고 이미 사의 수용했다는 사실은 청와대가 대변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만큼 이미 사건은 수료된 걸로 봐야 한다. 그렇지. 그래서 다시 청문회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제 이런 주장이 가능한 거죠. 논리적으로 보면. 형식 논리로만 보면 그 말도 맞아요. 그렇죠. 이제 야당 일각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 이렇게 접점이 그어지면 사실은 좀 야당이 더 할 말은 없겠죠. 대통령이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뭐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야당이 벼르고 있는 건 조만간에 이제 기산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7월 첫 주, 둘째 주 걸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이 올해 예산안에 대한 결산 심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자리에 총리가 반드시 참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총리 유임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총리가 2달간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켰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파헤치겠다, 비판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좀 그냥 말로 혼낼 수밖에 거기까지밖에는 한계가 거기까지밖에다 이 얘기네 결국은.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애쓰셨고요. 월요일 날 봅시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잔뜩 웅크리고 수세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 총리를 위임한 것은 일종의 수비형 진용을 짠 거라고 봅니다. 어쨌거나 현상 유지라도 해보자는 것이죠. 이토록 책임론이 분출하고 있는데도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그대로 위임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임석규 한겨레 정치 에디터의 말. 계속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의 말. 세월호 참사 이후 달라진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박근혜 대통령. 그 눈물의 다짐은 모두 거짓이었습니까? 논란의 중심. 정홍원 국무총리 유임의 변. 저는 앞으로 국가를 바로 세우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과 공직사회의 개혁, 부패 척결, 그리고 비정상의 정상화 등 국가 개조에 앞장서 저의 마지막 모든 힘을 다할 것입니다. 국가 개조를 위해 문란한 양반이 국가 개조를 책임지겠다고 다시 나서는 형국. 60일 전에 했던 사의 표명.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인 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당연하고 사죄드리는 길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정부가 단 한 명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 총리를 위임한 것이 이제 앞으로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권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부터 불만이 분출할 것으로 봅니다. 이재호 의원부터 시작해 변희재 씨까지 장탄식을 했다고 하는데 특히 김영우 의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무능함을 책임지고 사퇴했던 총리가 다시 위임됐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장고 끝에 악수들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과 국민에게 이런 결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난감합니다. 한편 보수 성향으로 새누리당 지지 입장이 뚜렷한 정곤기 홍익대 교수는 문창극 사퇴 직후에 이런 말을 하는데 지금 문창극 후보자가 오늘 낭만을 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아까 청와대, 대통령 다 부담된다고 그랬는데 더 부담되는 쪽은 야당입니다. 네. 이게 또 낙마를 시켰거든. 청문회 안 가고. 네. 그러면 김기춘 씨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에 또 나와 있습니다. 책임 물었다가는 이거 야당 해도 너무하나 해가지고 당장 730 재보선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도 야당 보고 열심히 씹으라는 뜻에서 청문회가 필요 없는 정홍원 총리를 재기용했다는 말? 저는 고사의 뜻을 밝혔으나 대통령님의 강곡한 당부가 계셔서 새로운 각오하에 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제가 어제 오프닝에서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아나바다 그러면서 총리 재활용 그랬고 장고 끝에 악수 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방금 뉴스 재구성 들어보니까 역시 사람들 생각이 비슷한 모양입니다. 어휘까지 같은 것들을 들을 수 있었네요. 제가 아까 이틀간 막막 이게 사실 요즘 유행하는 말인 줄 알고 제가 못 알아들어서 여쭤봤는데 알고 보니까 주말 동안 방송이 없다 그렇게 저한테 그렇게 과분한 격려 및 칭찬을 해주시는 말씀이었군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조현호 건으로 조금 제가 오버한 점이 있지 싶은데 분노할 때는 분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행간 짧게 하고 진짜 인터뷰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중앙일보 사설 흔들리는 대통령 국정의 위기라는 좀 와이드 사설입니다. 평소보다 긴데 그중에 핵심적인 대목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대통령이 정 총리를 유임시킨 건 정치권과 사회에 대한 일종의 시위로 보여진다. 국가 개조의 필요성, 정권의 새로운 기운, 원칙의 실천, 인재 발탁 능력의 입증은 중요하다.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밀어놓고 항변과 시위에 매달리면 매우 심각한 문제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정홍원 국무총리를 유임시킨 것은 야당과 국민에게 어깃장을 부린 것이라고 봅니다. 즉 오기로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저는 사실 이게 문창극 씨는 국회 청문회, 국회로 청와대에서 임명동의 요청서를 보내고 말고 그건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 전에 문창극 씨가 했던 말과 글을 보고 국민들 마음 속에서 각각 열렸던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13일, 14일간. 그러니까 그것에 담긴 민심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선거할 때 투표에서는 그래서 몇 표 얻어서 비교해봐가지고 적게 얻은 표가 낙선하고 선거 승복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국민들 청문회 역시 저는 정치 행위라고 생각해요. 꼭 중앙선관위에서 휘장 친 곳에 가서 붓뚜껑으로 찍어야만 투표입니까? 인사청문회, 국민들 인사청문회를 통과 못한 건데 그것을 야당 탓, 언론 탓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부터 지금 인식이 잘못돼 가기 시작하고 급기야 어느 지점까지 왔냐. 2달 전에 사표냈던 사람 이건 명백히 재기용입니다. 이게 왜 유임입니까? 무슨 국무총리도 대기업 과장처럼 종이떼기에다 사직서 이렇게 써서 봉투에 넣어서 내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국민들 앞에 사의를 발표했고 청와대가 알았다. 후임 올 때까지만 일해다오. 그럼 사표를 수리한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형식 논리도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정홍원 총리를 다시 쓴 것은 다분히 대국민 및 대야당 시위입니다. 시위. 쉽게 말하면 사춘기 애들 부모들한테 뻗대고 달라드는 어깃장 같은 거죠. 난 이렇게도 할 수 있다. 대단히 저속하고
좀 그런 표현이지만 용서하십시오. 물 먹이고 연 먹이는 인사였습니다. 저는 어제 보면서 그런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평정심을 잃고 있다는 거죠.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져 본 적도 없고 하는 수마다 계속 악수고 꼬이고, 대표적인 게 인사정책인데 총리 내세우는 사람마다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만 총리가 3번째 거꾸로진 거 아닙니까? 창피함을 느껴야죠. 근데 창피함을 느끼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은 너무 권위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굉장히 너무 지금 어찌할 바를 잘 모를 거라고, 사실. 본인의 자존심이나, 그리고 나의 말은 곧 강력한 무게를 가진 권위이자 법이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흥분 상태에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식물총리였다가 2달 만에 돌아온 총리가 과연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정말 정부 개조를 해낼 수 있을까? 객관적인 조건을 모두 따져봤을 때 그러기가 대단히 어렵다. 한국 축구가 경우의 수를 다 따져서 어떻게 16강 갈 확률이 0.8%였다면서요? 오늘 새벽에 이제 져서 완전히 끝났지만 0.8%는 0%보다야 많지만 거의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통계를 제대로 보는 눈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 총리에게 정부 내에서도 힘이 그렇게 많이 실리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은 속히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고집을 버리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궁지에 몰릴수록 사람들은 강팍해진 마음이 사나워지고요. 혼내줄 사람만 눈에 보이잖아요. 마음이 너그러워지면 칭찬해줄 사람이 보이고 좋은 점이 보이고, 그래서 칭찬을 하면 분위기가 좋아지고 업되고 시너지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 이런 꼬챙이가 하나 생기면 누구들 얄밉고 고쳐야 할 점만 보이겠죠. 말 한마디가 나와도 곱게 나오지 않을 거고, 그러면 주눅 들고 기가 죽고 하던 일도 잘 못해요. 옆에 있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지금은 중앙일보는 사설 제목을 흔들리는 대통령 국정의 위기 이렇게 달았던데, 좋은 제목입니다. 제가 단다면 사나워진 대통령 며칠 쉬십시오. 이렇게 달고 싶어요. 다만 오늘 중앙일보가 마음먹고 청와대를 센 톤으로 상당히 공격했고, 아까 양 기자하고 얘기하면서도 보수 언론에서도 대통령 지금 쌍지팽이 들고 비판하고 나섰다고 했는데, 중앙일보 자사 출신의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도 가보지 못했고 대통령이 국회로 안 보냈으니까 그게 서운하고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걸 썼다면 실망이죠.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오늘 사설에 나온 문면만으로 보면은 틀린 소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정 운영 능력 이대로 가다간 표류합니다. 박근혜 정권이 예뻐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 국민 어쨌거나 잘 살아야 하잖아요. 누가 대통령이 되었건.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각하 며칠 좀 쉬시고 마음을 너그럽게 가져보려고 하십시오. 오늘 행간입니다. 여보, 국민TV가 개국했는데 월 10,000원씩 내야 하는 조합비 어떻게 내라는 거예요? 그 자동적으로 출금할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요. CM에서 신청해요. 아,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를 통하면 되는 거죠? 아빠하고 엄마하고 나 모두 다 조합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은 3만 원 내야 해요? 꼭 그렇지는 않아. 가구 전체가 조합원이면 아빠만 대표로 내도 돼. 김용민입니다. 10,000원도 좋습니다. 그러나 자라는 꽃과 나무에 물을 더 주는 심정으로 자발적인 추가 조합비 납입을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꿈 아직 진행형이잖아요. 산만을 향해 달려가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TV가 개국한 4월부터 조합비를 납입해 주십시오. 한 분 한 분의 조합비가 모이고 또 모일 때 미디어 협동조합은 건강한 방송, 공정한 보도로 보답할 것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tv를 참고하세요. 네, 진짜 인터뷰 시작합니다.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실 인사검증 전담 행정관을 지냈고요. 서울시 정무수석 비서관 됐던 권어중 선생 연결합니다.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바로 여쭙겠습니다. 실무행정을 그러니까 두 손으로 직접 하셨었던 거죠? 예, 한 4년 정도 했었어요. 네, 4년. 짧지 않은 시간이군요. 예. 인사검증, 청와대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예. 인사 수요가 생겼다고 쳐요. 그럼 이제 무슨 오다가 내려오겠죠? 예, 그렇게 예. 해서 춘추관에 가서 아무개를 하기로 했다라고 발표할 때까지의 프로세스를 좀 간략하게 정리를 좀 예. 해봐 주시겠어요? 인사 추천 단위에서 인사 대상자를 한 4, 5배수로 압축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인사 검증 쪽에다가 이제 검증 의뢰를 하죠. 그다음에 검증팀에? 이제, 예, 검증팀에다 의뢰를 하면. 그럼 우리 지금 권 전 수석은 검증팀에 있었던 거죠. 오케이. 네네네. 예. 그래서 의뢰를 하면 그 개인에게 이제 검증 동의서를 친구하고요. 네. 신원 진술서 같은 것들을 또 쓰게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 감사원, 국정원, 경찰청, 뭐 총리실 이런데 이제 조난 자료나 여러 가지 신원 자료들을 참고하고,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자질이나 역량, 도덕성 이런 부분들을 쭉 검증을 해서 그것을 비서실장이 의장으로 있는 지금은 이제 인사위원회라고 하던데요. 네네네. 인사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서 합의제로 네. 그 인사 그 최종 낙점을 합니다. 그러면 한 2배수 정도로 낙점을 해서 대통령에게 올리면 대통령이 재가를 해서 내정자를 발표하고 국회에다가 인사청문서를 보내는 것이죠. 그런 프로세스로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근데 많은 시청자나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건 예. 도대체 어떤 기준과 잣대로 어떤 눈높이로 검증을 했길래 상당히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꽤 여러 날 여러 사람이 투입돼서. 예. 그런데 발표되고 나면 언론에서 물론 이제 언론들이 열심히 뛰고 경쟁하는 것도 있지만 한두 건씩 뻥뻥 터져요. 뭐 가장 비근한 게 문창극 온누리교회 동영상이고 뿐이겠습니까? 안대희도 그랬고 참여정부 때도 뭐 이런 거 많았고요.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왜 저 언론사 기자들보다도 못해요? 일단 뭐 인원이나 시간을 핑계대는 것은 그냥 저는 핑계라고 보고요. 네. 일단 대체적으로 아주 사적인 자리에서 대화나 이런 부분들 빼고는 네. 공개된 자료들은 다 검증을 해봅니다. 특히 총리 정도의 자리면 네. 그 기명 칼럼을 썼던 것이나 과거 발언 내용들 이런 부분들 다 들여다보거든요. 혹시 대통령 국정 운영이 누가 되는 발언이나 이런 행위들이 있었을까? 예. 저에서 이제 다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최종 판단을 문제가 있다고 하는지 없다고 하는지의 차이인 거죠. 아하, 그런 부분들이 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넘어갔다가 네. 국민적인 비판에 부딪혀서 이제 낙마하는 사례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아예 검증을 못 걸렀다라는 것들은 약간 핑계성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권 전 행정관께서 보시기에는 물론 이제 지금 구중궁궐에서 일어난 일은 잘 정보가 접근하기 쉽지 않으시겠지만 일테면 문제가 됐던 온누리교회 동영상 이런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고도 이게 뭐 문제가 되겠어? 하고 넘어갔을까요? 혹시 뭐 만에 하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지 않았을 수는 있겠죠. 이제 뭐 하다 보면. 네. 그렇지만 일반적 상식으로 본다면 그 교회 그 사이트에 나와 있던 자료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정도면 공개된 장소에서 발언한 것으로 보고 자료까지 있는데 네. 또 우리 네티즌 수사자들도 다 아는 내용을 예. 청와대에서 안 살펴봤다라는 것은 만약 못 봤다면 직무유기고 능력이 없거나 봤는데 그 능력이 없거나 직무유기고 봤는데도 그냥 강행했다면 그거는 뭐 인사 철학이 잘못됐거나 오기를 부린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선구안 그 야구 선수로 말하면 공을 골라내는 눈처럼 팩트는 가서 밥상은 차려줬는데 이게 되겠다 안 되겠다를 파악하는 그 잣대가 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높다. 이 말씀이죠. 인사권자와 인사를 대행하는 그 실무 책임자들이 좀 더 국민적인 눈높이와 도덕성 눈높이에서 그걸 봐줘야 되는데 그걸 그냥 별 문제 없다고 판단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예. 그 과정에서 아마 그 국민들 그러니까 민주정부 10년을 거친 동안 야든 여적 성향이든 야적 성향의 국민이든 도덕성 그 자체에 대한 기대 수준은 좀 높아갔던 것은 명확한 사실이 아닌가 싶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당연히 높아져야 되죠. 그렇죠. 정부가 더 민주화될수록 도덕적인 그
잣대들이 더 높아지는 것은 어느 겁니다. 쪽에서 정권을 잡든 간에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사회 발전이고 역사 발전의 한 길일 텐데 민주화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을 좀 소홀히 했다 이런 점. 일테면 오누리교회 동영상 같은 것은 여기 뉴스K 기자들이나 KBS 기자들이 불과 20시간이 채 안 된 시간에 다 찾아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기존에 그 칼럼이나 이런 데서 보여왔던 성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유명한 언론인이었고. 네. 그러면 대충 어떤 얘기를 할 거라는 정도는 다 압니다. 이 양반이 역사관이 어떻고 어떤 발언들을 주로 하고 다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했으면 다 찾아봐야죠. 그리고 근데 문제화 시켰어야죠. 네. 우리 검증팀에 4년이나 계셨으니까 이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이제 뭐 온누리교회 동영상은 그 홈페이지에 떠 있고 했던 거니까 여기저기 열심히 찾아보면 나올 수 있는 건데 안대희 전 후보자 같은 경우는 고액 수임료 뭐 넉 달간 16억인가 이런 거는 공개된 자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세납 자료. 그러면 우리 이제 권 전 행정관께서 만약에 지금 청와대에 계셨다고 치고 안대희 건이 불거졌을 땐 이런 거 어떻게 찾아내실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 법조인 출신들, 특히 전관들의 경우는 전관 예우가 사회적인 문제가 된 게 뭐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관 예우가 있다고 기본적으로 가정을 하고 본인 진술서에다 그거 쓰게 합니다. 네. 전관 예우가 있었는가 혹시 퇴임한 이후에. 근데 솔직하게 안 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뭐 찾아보면 되죠. 그거는 뭐 주변에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면 보통 얼마에 수임을 해갖고 얼마 정도 벌었을 것이다 다 회자가 되거든요. 아 그래요? 저 같은 범부들도 지금 뭐 전임 그 MB 때 잘 나갔던 그 검사들이 나가서 얼마 벌었다 이런 얘기가 다 뒤에 들어오는데 그래요? 그 정도도 모른다는 거는 법조계는 파다한 얘기인데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걸 본인이 진술을 안 했더라도 그러면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파았어야죠 그거를. 그걸 안 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전관이라는 것들 너무 쉽게 생각한 거죠. 그 정도는 법조인이 돈을 벌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 정부가 너무 기득권 출신의 인사들로만 짜여져 있어서 그런 것들을 그냥 서로 좀 암묵적으로 봐주고 있다라는 그 반증 아닌가 봅니다. 그러니까 대법관도 했으니까 이 정도는 받아도 뭐 흠이 아닌 거 아니야라고 생각. 그렇게 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보기엔. 우리 권오중 전 행정관님 말씀이죠. 예.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팀에 있으면 조사 권한이 어디까지 주어집니까? 수사권까지는 아닐 거고. 그건 아니고요. 일단 그 개인의 정보들은 다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게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봐 여러 가지 법률 검토를 해봤는데 대통령의 인사권은 헌법에 부여된 권한이기 때문에 인사권을 대리해서 볼 수 있는 권한들은 다 있습니다. 동의서가 없어도 할 수 있답니다. 동의서. 개인의 그 행정전산화가 된 이후의 자료들 부동산 사고판 자료, 이렇게 주민등록 옮긴 자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개인이 띄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다 보고서 하는 건데, 그냥 사람이나 시간으로 얘기를 하니까 약간 인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약간 좀 핑계성 얘기라는 거죠. 아까 같이 다 해놓고도 그냥 넘겼던 가능성이 높은 거죠. 결국은 철학의 문제군요. 그렇습니다. 인사 철학과 원칙의 문제라고 봅니다. 4년간이나 인사 문제를 꼼꼼히 챙겨오셨으니까 지금 8명의 국무위원 후보들 이렇게 지금 줄줄이 대기 중이잖아요. 우리 권 전 수석께서 보시기에 이 부분은 그냥 본인의 정치적 견해를 포함해서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질문이 그러하니까. 반드시 낙마해야 하겠다. 저 정도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 누구쯤 돼요? 일단 한 분만 얘기를 한다면, 한 분만 얘기를 한다면, 사실 저도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너무 가혹한 이제 검증 잣대를 들이대서 다 낙마시키거나 문제를 삼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아이들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 장관의 경우는 엄격한 윤리식이 필요하거든요. 교육부 장관이나 법무부 장관, 법을 집행하거나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회 기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키지 못한다면 굉장히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장관 후보자 김명수 씨인가요? 네네. 김명수 교육장관 후보자의 경우 논문 표절이라든지 연구비무 불법 수령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듣게 그런 것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용납되지 못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교육 관련 부분을 다뤄야 하니까 교육하고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라든지 검찰총장 후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약 문제가 그쪽 준법 의식이 없다거나
교육적인, 비교육적인 행위를 했다거나 이러면 좀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네. 역시 그 실무를 맡아 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매우 실질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여정부에서 인사검증을 전담했던 권오중 전 행정관이었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한 주가 가는군요. 어느덧 6월도 함께 저물고 있습니다. 답답한 구석이 아직도 많은데 새 달, 새 희망으로 차지기를 새 주에는 함께 바라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